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허들이 지금 존재하고 이 허들을 부수기 위해서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전략과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체 수가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작지 않은 숫자인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 한 98% 정도, 그리고 중견 대기업이 한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로봇 시장의 또 성장을 좀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규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동법, 우리 노조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사실 이런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제는 로봇도 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로봇은 지금은 눈, 카메라, 비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봇이 분석해서 계산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진이 찍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그래서 블러링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 얼굴이 안 보이게끔 블러링 처리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그리고 이제 AI 윤리, 그리고 책임성, 그리고 산업별 인증, 법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에 조금 제약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 분야, 또 기술 분야, 시장 환경, 또 수요 관련돼서는 또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척이 있거든요. 휴머노이드, 아까 제가 양산 라인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휴머노이드는 이족 보행, 이제 바뀌긴 했지만 바퀴 달려도 휴머노이드입니다. 양팔에 있어도. 이런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인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중국은 먼저 산업에 집어넣고 나중에 사고 나면 사고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자동화나 휴머노이드나 로봇을 넣고 POC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은 인증이 되지 않은 로봇은 아예 판매가 불가합니다. 뭐 캐시레스 인증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산업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 뭐 POC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라인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제 간단히 생태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조기업과 로봇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업과 수요기업은 여기에서 핵심은 이 기업, 이 로봇 자동화, 제조기업에서 만든 이 로봇을 가지고 수요기업에서 원하는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이런 로봇 자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SI 기업들이 성장해야지만이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로봇 제조사와 SI가 사실 협력해서 원재료를 지금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거의 만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기업이 직접 그 수요기업, 말 그대로 대기업에 직접 판매하거나 로봇 자동화까지 같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로보틱스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연구되고 또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높은 투자, 그러니까 초기 투자 대비 ROI 관련돼서 사실 가장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원하는 그거예요. 내가 1억 투자했는데 2년 이내에 만약에 이 투자비를 회수하고 8년, 9년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쓰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1억짜리 로봇이 없을 뿐더러 이 로봇은 3천, 4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로봇 자동화로 들어가면 사실 1억이 월등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ROI 관련된 것 때문에 사실 도입률을 좀 꺼려하시고, 중소기업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로봇 자동화를 했다. 사람들은 그러면 생산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되고 품질이 확보돼서 좀 더 기업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10인 미만, 30인 미만 그 통계 자료를 보면요, 비용이 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그걸 유지보수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매번 그 업체를 불러야 돼요. 그럼 한 번 부를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씩 나가면 결국 배보다 배꼽부터 커요. 전문 인력들이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또 교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로봇이라는 거는 메카트로닉스, 전기, 기계, 화학, 그리고 이런 그런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없으면 사실 쉽게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 로보틱스 과 못 보셨죠? 인천에 하나밖에 없어요, 로봇과가. 우리나라 어디를 봐도 고등학교 때는 이런 교육이 없고, 대학교 때도 보면 로봇학과라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혹시 뭐 연세대, 서울대 보셨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과학 입장에서는 기계공학과, 전기, 전자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런 로봇공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하나의 응용 기술이지 하나의 원천 기술이 될 수는 없거든요. 모터와 감속기, 그 다음에 컨트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이 이제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기업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로봇은 A에서 B로 움직이는데, 이게 다양한 물건들이 많으면, 또 비정형 물건들이 많으면 로봇이 집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지보수, 사후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도입을 하고 싶어도 도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브리스는 비용 효율성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까, 그리고 쉽게 도입하고
기술적으로 좀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사업 전략, 물론 기술 쪽도 있지만 이런 사업 전략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모듈러 플랫폼입니다. 이런 플랫폼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재 로봇 모듈러 이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된 이 산업용 로봇 또는 협동 로봇 기반의 다양한 이런 제조 산업에서 이제는 이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AI 기술이 접목된 물류 산업, 군수, 우주항공도 지금은 AI로 리벳을 해야 될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고 또 리벳 처리를 하거나, A에서 B에 비정형 물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A에서 B로 양팔 로봇 또는 그 AMMR이라고 말 위에 협동 로봇이 올라가서 비전으로 찍어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영역을 넘어서 결국은 이제 서비스 영역까지, 이 커머스 산업이나 의료 산업까지 가는 영역이 분명히 도래된다. 실제로 실버케어 로봇이 우리나라에도 원더풀이라는 회사 있죠. 이런 회사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스도 이런 다양한 기술을 솔루션별로 이렇게 나눠서 6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세부 요소 기술, 또 그 요소 기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모듈,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고객에게 주는 가치, 그러니까 솔루션까지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스가 이렇게 이익 실현하면서 상장까지 간 가장 큰 사실 전략 중에 하나는, 로봇을 사람들은 돈 주고 사거든요. 저희도 돈 주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모델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제조하는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모터, 감속기, 컨트롤을 사서 우리 소프트웨어 입혀서 우리가 직접 만들거든요. 일반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보다 한 50% 정도 더 쌉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제안을 해요. 자, 브리스 로봇은 워런티 3년이고요. 그리고 뭐 화나기나 쿠카 아니면 ABB 로봇은 워런티 1년에 우리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높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이런 글로벌 기업의 로봇을 선택을 하고, 중소기업은 저희 로봇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문제 생기면 저희가 1대1로 맡겨하느라 하거든요. 이런 사업 모델 전략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장고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로봇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하드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정 하나씩 넣다가, 지금은 이 다양한 100종류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식품,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자동차, 2차전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왔어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합쳐버렸더니 이렇게 턴키 베이스의 하나의 솔루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4개, 10개, 20개, 지금은 이제 수주가 한번 할 때마다 20억, 15. 애니 로봇 에브리 솔루션. 그러니까 어떠한 로봇을 가지고, 우리의 핵심은 사실 플랫폼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SI 사업이거든요. 다양한 로봇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접목해서 고객이 만든 요소 그 공정에 들어가는 커스터마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내재화된 기술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고객이 우리 거를 가져갈 수 있게끔 이미 이제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바탕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솔루션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런 전주기, 진흥화 혁신을 통해서 어쨌든 브리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갖고 있고, 이런 성장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또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이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이유가, 결국은 사람이 AI, 그리고 로봇 제조도 AI, 제조, 그리고 사람이 다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조직 디자인, 조직 관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로봇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과거,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고객사와 SI 기업, 그리고 이 운영, 설계, 제어, AS가 대부분 다 외주였어요. 지금도 다 외주하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 기업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턴키로 다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외주를 주면 결국은 이 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의 대응을 적절하게 못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외주를 줬다가 한 업체가 도망가 버렸어요. 중간에 프로젝트가 중단됐죠. 왜냐면 여기는 SI 기업이 실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객사에 클레임 걸리고 결국은 이제 부도나는. 그래서 1년에 로봇 기업들이 부도율이요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10% 이상이 또 생기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태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규모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한 100명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그러니까 기계 설계, 전기 설계, 그리고 뭐 관리부도 있을 거고, 구매부도 있을 거고, 품질부도 있을 거고, 로봇 제조, 뭐 생산부도 있을 거고, 이런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한 100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브리스도 2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은 2천억 넘는 이렇게 밸류로 이렇게 성장했던 거는, 제가 꾸준히 특허를 모았습니다. 특허를 모으면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 과제를 또 하고, 그리고 이 사업 모델, 특히 이제 또 기술 모델을 다양하게 또 개발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식재산센터에 IP,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라고 했는데, 재작년에는 9점을 맞고요. 작년에는
100점을 맞았습니다. 저희 특허 기술들이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AI 로봇 기술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재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3월 달에 저희 한 70억 정도 저희가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100억을 투자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기술이 확보되면 회사가 작지만 충분히 성장 가치가 있다 해서 이렇게 투자가 또 의뢰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공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이 솔루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R&D에 투자하고 다시 R&D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고도한 기술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글로벌 공략해서 이런 선순환 과정의 어떤 그 솔루션 기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탄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성장하고 또 로봇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려면 R&D 기반의 이런 진입 장벽, 뭐 신제품, 뭐 고객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또 리드 타임을 절감한다든지 다양한 산업군에 필요한 이런 솔루션들을 사실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확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같이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제조 분야, 물류 분야, 서비스, 식품, 우주, 방역, 환경에서부터 다양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농림식품 하고 있는 우수 선정이 된 과제 중에 하나가 감자 깎는 로봇을 저희가 개발했어요. 감자 보면 신음도 있고 울퉁불퉁하잖아요. 피지컬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이 선도를 따라서 사람이 깎는 것처럼 깎아주는, 그래서 기존에는 탈픽이라 해서 막 갈아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감자 이만한 게 나중에 이만해져요. 근데 수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대비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한 거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특히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래서 농림식 판로를 개척해주겠다라고까지 했던 기술을 저희가 이제 확보해서 올해 이제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참치 깎는 로봇. 참치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치가 안에 버릴 게 하나 없어요. 눈, 내장, 뼈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 발라내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이렇게 플랫폼화해서 이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보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 중소, 중견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로봇 자동화 도입하는데 너무 비싸요.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경우는 이제 라스, 로봇 에지어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 자동차 리스나 렌탈 하잖아요. 이런 라스 관련돼서 이 확장을 통해서 초기 자본금 없이 한 사람 인건비가 300만 원이면 우리가 렌탈로 2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워런티를 해주면서, 그러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워런티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그리고 인건비보다 한 100만 원 더 싸니까 내가 이익도 남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이런 라스 시장이 이제 커져야지 로봇 시장이 분명히 커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라스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브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다양한 해외 거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라스 시장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핫하고 있고요. 유럽은 친환경 안전인증 기반, 그러니까 사람이 위험 구역에는 반드시 또 로봇을 적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이런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또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또 AI 로봇 공정, 이 자동화. 일본이 사실 인건비가 싸요. 그래서 로봇 도입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또 반면에 일본산 로봇이 또 전 세계 또 이래요. 화나, 야스카와, 가와사키 이런 로봇들이 또 빠르게, 홈런도 마찬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정부에서 대기업에 야, 너 여기 있는 로봇 100대 써, 200대 써, 이러니까 로봇 기업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국제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AI 로봇, 모듈러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해야지 이런 기술 바탕으로 브랜드화하고, 또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객이 더 싸고 더 안전하고 더 생산성 있는 이런 장비들을 또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134명 입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딱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기술성. 이 기술성을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이 사실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익이 났고, 또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었어요. 그 솔루션이 지금 서비스, 교육, 방역, 수산, 농업, 의료 조선까지 확대되고 있고, 결국은 저희도 내년에 출시할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기술과 휴머노이드, 올해 저희가 온디바이스 AI에 또 과제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40억짜리 과제고, 우리 로봇으로 휴머노이드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사에 저희가 좀 요청을 할 건데, 테크노파크에 이런 중소기업들 툴을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로봇 자동화를 도입해서 수율이 나오냐 안 나오냐, ROI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1년 이내, 2년 이내에 나오는 기업
기업들 우선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어제 저번 주에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천에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좀 성장을 해야지 저희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로봇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그 다양한 솔루션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간 100대 이상 나갔는데 이게 25kg짜리 박스인데요. 박스를 그냥 던집니다. 그러면 로봇이 AI로 학습해서 내가 어떻게 집어야 될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팔레트 위에 차곡차곡 쌓아주고요. 그리고 무인 AMR 얘를 들어서 지게차 AMR이 무인 지게차가 들어서 그 차 안에까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4명 정도가 빠지거든요.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 가공, 이게 서현 탄메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서현 탄메탈에 들어간 용접 자동화 포크레인 캐빈 공정입니다. 이 판때기 16개를 붙이는 거를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한 2시간에 한 캐빈을 2개 정도 만들었으면 로봇은 1시간에 4개를 만듭니다. 이만큼 이제 빠르게 이런 로봇 자동화를 도입해서 생산량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이런 자동화 체결, 스크류 이런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얘가 돈가스 만들어준 로봇이에요. 우리 냉동 돈가스 팔죠? 얘가 한 장의 원재료비가 한 700원에서 800원 하는데 이 돈가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축을 하고 나서 얘를 압축을 한 다음에 소시지처럼 얼려서 얘를 10mm 간격으로 자른 다음에 사람이 그 눌러서 딱딱한 부위를 도깨비 병망이 피촉피촉한 거를 10초 정도 두드리면요 그게 수제 돈가스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한 1,800원,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수제 돈가스를 이 로봇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40축 정도 로봇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로봇이 AI로 비계인지 아니면 살점인지 안심인지 등심인지를 구분하고 이걸 눌러보고 이 폴스를 계산해서 얘는 너무 딱딱해, 얘가 이렇게 뚫어져서 정말 벌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의 로봇 자동화입니다. 옆에는 이제 감자 깎는 로봇인데요. 이렇게 이제 감자를 깎아주는 로봇도 이미 이제 출시가 돼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I 안전관자, 결국은 사람 안전이에요. 내 장점은 사람이 내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지 AI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로봇이 어떠한 작업을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기능의 시스템이고 헬멧을 안 썼거나 아니면 옷을 안 입었을 때도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의 어떤 시퀀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AI 솔루션이고요. 대기업들은 이미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창고 관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무인지게차나 AMR 또는 이런 안전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은 사실 검사 라인,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 검사 라인 쪽에 대부분 커넥터가 비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다 꽂고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로봇 자동화로 바뀌면서 스위치라든지 버튼이라든지 도어라든지 아니면 볼트 조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로봇 자동화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 기술의 확장성을 통해서 결국 기술 융합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통합하는 이 기술로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결국 산업 자동화가 수요가 증가되고 또 무인 자동화가 또 확대가 되고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어떤 모듈화 플랫폼과 같이 연계해서 사실 이런 시너지를 얻고 있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 로봇이에요. 로봇이 부품을 내리고 로봇이 박스를 만들고 로봇이 배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산업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10년보다 미래 8개월 그리고 또 무인 자동화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공정이 이렇게 로봇 자동화되면서 사실 수작업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 수작업 공정에 사람이 품질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업무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점점 생산성이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참치를 가공해주는 로봇 솔루션입니다. 이게 기술들이 굉장히 고퀄리티 기술들이 들어갔는데 AI 기반 분류, 라인 스캔 그리고 가공 절단하는 또 AI 3D 기법이 들어가 있고 감자 깎는 로봇 이렇게 이제 감자를 깎아주는 이런 로봇도 이미 개발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시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라 하고 있는 무인 의료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안 되는데 외국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미국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무인 진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로봇이 아픈 사람이 딱 오면 벌리세요. 이빨 2개가 충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뭐 수술 그런 거는 불가하지만 처방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AI 로봇 시스템, 의료 로봇 시스템들이 이미 개발돼서 이제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브리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커스터마이즈를 우리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레고 블록처럼 원하는 공정에 필요한 기술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들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실패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무인 스마트 팩토리를 사실 실현할 수 있었던 거고, 미래는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기술이 현실 세계와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제 싱크가 돼서 실제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이미 시뮬레이션이 다 구조 해석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아마 이제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브리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성을 가지고 결국 사업,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을 고객이 신뢰를 바탕으로 솔루션으로 확장했을 때 결국 매출 그리고 수익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그런 롤모델을 바탕으로 많은 로봇 기업들이 저희의 그런 모델 전략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기술성과 제품성 그리고 시장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로봇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딱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번 거래하고 나서 두 번 거래 성사율이 95%입니다. 저희가 215개 고객사랑 지금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갖고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한 번 고객한테 보여주면 우리나라는 기브앤테이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는 이유는 고객과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축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산업용 로봇 저희 못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화나, 쿠카, AB만 봤다가 이 중소기업에서 로봇을 만드네. 저희도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AMR, AGV 그리고 거미 로봇에서부터 다양하게 만들고, 저희가 이제 원래 처음에 계측과 검사를 주로 하는 전문 기업이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업했을 때 이제 2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검사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월등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로봇 솔루션들을 개발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전기 누설이나 복합 검사 그리고 힘 토크 그리고 조작 품질 정량 평가, 이번에 현대자동차에 이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10억 정도 기술이 들어갔을 정도. 사람이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만졌을 때 이 감성 품질, 버튼 눌렀을 때 그 촉감을 로봇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촉감들이 계속 나오는지를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그 로봇셀, AI,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저희가 이번 현대자동차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카메라 기술, 그리고 로봇 동조 환경 제어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과 접목해서 피지컬 AI를 바탕으로 비정형제 조립하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진동이나 분석, 또 모터의 어떤 성능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이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을 도입을 하고 싶으면 로봇 제조 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로봇 SI 기업, 그리고 로봇 SI 기업 5명이 10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로봇 기업이 최소 저는 1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100명이 있는 로봇 자동화를 하는 기업이 채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로봇 SI 기업이 많이 있어야지 우리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들이 많은 혜택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로봇 관련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